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The Secrets of Elite College Admissions입니다. 사실 이거는 기사의 원문을 제가 조금 가져온 것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 기사 자체가 원문은 아니고 원래는 Who Gets In, Why and Year Inside College Admissions라고 하는 그 제프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쓴 책입니다. 제프라고 하는 사람은 전직 기자이자 대학 교수였는데요. 본인이 이제 과거에 에모리 유니버시티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잠시 참여했었을 때의 그 일화를 담은 책이었었는데요. 저는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거든요. 사실 에세이라고 하는 거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기 전에 입학사정관들은 에세이에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보는지를 먼저 알고 나면은 훨씬 더 명확한 가이드가 서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먼저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럭서에서도 전직 입학사정관 출신 컨설턴트를 고집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 수 있고요. 사실 에세이를 써보라고 한다면은 너가 힘들었었던 어떤 상황, 문제점들을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써봐라. 우리가 왜 이 학교에서 너를 받아줘야 되는지에 집중해서 써봐라. 뭐 등등 되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또 쓰려고 하면은 그런 일반적인 가이드로는 세세하게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제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입학 사정관들이 한데 모여서 누구를 accept하고 누구를 deny 할지 보여주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쉐이핑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 쉐이핑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많은 인상을 받았었던 거, 경험했었던 거를 많이 쓰거든요. 쉐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계, 입학에 있어서 누구를 뽑고 누구를 디나이 할지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쉐이핑 과정. 이 쉐이핑 과정이 마지막 단계라면은 그럼 초기 단계는 무엇이냐? 이 책을 보면은 초기 단계는 어떤 그 풀을 만들거든요. 그 풀이라고 하는 거는 GPA에 따라서 풀을 나눠 놓습니다. 예를 들어 한 5개 정도의 풀을 나눕니다. 3.0에서 3.2, 3.2에서 3.4 이렇게 구간별로 풀을 나누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학생의 낮은 GPA면은 분명히 이 학생이 다른 곳에서 어떤 만약 EC라든지 발런티어라든지 어떤 리서치라든지 다른 곳에서 어떤 낮은 GPA를 만회할 만한 것이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일단은 GPA,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높은 풀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조금 이씨가 모자라더라도 리서치 내용이 좀 없더라도 그 GPA 자체가 풀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뽑힐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풀에 있는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 만회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특히 탑 스쿨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엘리트 스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매우 힘듭니다.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Applicants are separated into cluster according to the scores라고 하는 이 score는 GP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ach cluster는 100 applicants들이 있습니다. 이 GPA에 따라서. 그러고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컷오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2를 컷오프로 할 것이냐, 3.4를 컷오프로 할 것이냐, 그 each 클러스터마다 어떤 컷오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의 사항에 따라 조금 바뀐다. 그래서 예를 들어 컷오프가 다른 곳에서 는 중요한 사안들이 또 달라진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워싱턴 주에 사는지, 워싱턴 대학교를 예를 들었으니까 워싱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out of state applicant인지 international students인지요. 여기서 그 풀마다 어떤 그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다양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린카드 홀더나 시리즌들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보다 조금 더 입시에 있어서 합격률이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풀마다 보는 요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전공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하네요. Major are also taken into account for applicants in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where seats are limited. 그죠? 이런 조금 스템 계열 중에서도 유망한 학과인 경우에는 풀이 그만큼 더 좁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mory University에 있었을 때 the school received record 3,000 applicants for fewer than 1,400 spots라고 합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3만 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요. 엘리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만 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고요. 그 중에서 1,400명 이하 정도를 뽑으니까 굉장히 컴패러티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정량적인 수치 GPA나 SAT보다는 다른 요소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다 이런 것들에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이 아티클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운데부터 보도록 할게요. They moved one young man to deny after looking at his senior year grades, lots of B's, nothing that they had already rejected four other academically stronger students from his high school 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이 고등학생을 대학교에 지원한 이 고등학생을 deny로 다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학생은 웨이트리스트에 있었거나 acceptance로 염두에 두었었거나 했었던 학생일 거예요. deny로 바꿨다라고 하는 건요. 이유를 주목해 보시면은 senior year 때, 그쵸? 12학년 때 a lot of B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GPA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B가 많았다라는 이유, 내가 뽑고 싶어도 이미 이 학생보다 더 높은 학점을 받았었던 stronger student가 이미 리젝 됐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필연적으로 리젝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senior year에서도 GPA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볼게요. They switch a legacy applicant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부모나 형제가 이 학교의 졸업생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가족에게는 조금 더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입학이 유리해지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legacy applicant마저도 deny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Light extracurricular involvement라고 합니다. 이 C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대두되는 대목이죠. 그죠? 마지막에 legacy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C가 조금 부족해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것은 recommendation 그리고 categorical category라고 하는 그 intellectual curiosity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recommendation letter에서도 2점 그리고 categorical category intellectual curiosity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유명한 에세이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채점 사항입니다. 학문적인 어떤 호기심 이런 것들이 채점 사항에 있거든요. 에세이를 점수를 매길 때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strong grades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pplicant had strong grades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학문적 호기심이라든지 recommendation이 2점 좀 낮은 점수를 받아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hey were all A's, but while the student listed neuroscience as a major, there is no example of neuro in the file. In terms of activities or in the essays, admission officers said 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이 학생은 straight A student예요. 그런데 내가 neuroscience 쪽으로 내가 메이저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없었기 때문에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에세이를 쓸 때 내가 어떤 전공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뉴로사이언스면 뉴로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면 컴퓨터 사이언스, 널싱이라면 널싱 여러 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고등학생 수준에서 대학 수준의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관련 활동을 하기라는 쉽지는 않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고 탑 학교다 보니까 너가 관심 있다라고 하는 전공에 조금이라도 너가 인볼브먼트를 했는 거가 있으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려고 하는 학생 무조건 코딩을 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코딩? 나 대학 가서 공부하겠어라는 게 아니라 나 진짜 관심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좀 허접한 게임이지만 난 이것도 만들어 봤어. 되게 뭐 별다른 기능 없는 되게 작은 웹사이트지만 나 이거 만들어 봤어 하면서 기능적인 거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냥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난 보여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아티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사안들 보시면은 admissions officer has question about their invite list too. 그렇죠? invite list를 좀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합격자 안에서 흑인과 라티노 스튜던트의 비중은 어떤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who can pay the bulk of tuition bill 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이 학생들이 학비를 낼 수 있는 정도가 될까, 그리고 너무 이 합격자들 중에 여성의 비율은 많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역 사우스웨스트가 노스이스트가 너무 많은 편중한 건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건 아닌지, 휴메니티 메이저를 좀 충분하게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who can pay the bulk of tuition bill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이, 특히나 뉴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1학년 마치고 자퇴를 하는 비중이 다른 명문 학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뉴욕의 높은 물가와 그리고 높은 학비를 충당해내지 못하고 더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입으로 뉴욕대학교를 조금 많이 넣고 실제로 합격률도 굉장히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1학년 마치고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런 풀조차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뉴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비싼 물가와 그리고 높은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학생들인지 그런 것까지 보거든요.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다음 다음 이제 내용은 또 다른 중요 사안, 이제 LTE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admission officer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보시면은 the elements that differentiate students in Kansas that they will ultimately choose Davidson. 학생입니다. What admission officer call LTE likelihood enroll이라고 하는 거. LTE라고 하는 거 likelihood enroll.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도 봤다시피 학생 한 명을 뽑는데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학생의 정말 많은 점들을 봅니다. 학생을 그냥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acceptance letter 줬더니 결국엔 학생이 예를 들어 안 받아요. 이 학교에 입학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학생을 뽑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 노력 다 낭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likelihood enroll, 진짜 우리가 acceptance letter를 줬을 때 이 학생이 진짜 입학금 내고 enrollment 할지에 대한 그런 그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저희는 에세이 쓸 때 조금 이제 ED나 EA가 합격률이 높은 이유, 그리고 거기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서 입학 타깃을, 입시 타깃을 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ED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학교에 붙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 되는 바인딩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내가 이 학교에 대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데디케이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ED가 기본적으로 RD보다는 비율만 봤을 때 그러니까 합격률 자체가 높은 것이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ED에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차선책으로 RD로 지원하거나 ED2에 지원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에세이를 쓸 때 왜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하는지, 왜 하필 난 이 학교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에서도 상당 부분 할애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likelihood enroll, 진짜 합격증을 줬을 때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LT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입시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어떠한 것들을 그 입시 내부 사정 등을 기술한 책에 대해서 저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뤘던 기사를 제가 발췌해서 오늘 한번 봤는데요. 어떤 이 영상이 가이드로 역할을 해서 많은 분들이 입시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한지,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정말 맞는지, 그런 의심들이 여기에서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ED 데드라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엑스트라 커리큘러들 다 다큐멘테이션 하는데 많이 바쁠 텐데요.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고 다가올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